만약 지금껏 평생 해오던 성생활 방식이 노년기에 친밀감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이유라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로시였습니다. 72세 따뜻한 성품을 가진 은퇴자였고 얼마 전 이혼을 겪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시 마음을 열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 오랜만에 친밀한 시간을 가지려 했지만 그의 몸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황했고 상대는 조용히 물러섰으며 그 이후로 다시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고장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현우입니다.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돌보며 수많은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의 남성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친밀함을 회복하며 건강을 지켜내는 모습을 함께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생활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막는 건 몸의 나이가 아니라 배우지 못했던 진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노년의 남성들이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5가지 비밀과 그것을 몰랐기에 치르게 된 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솔직하고 인생을 바꾸는 건강 조언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예정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듣고 더 나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수많은 남성들의 마음과 자신감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첫 번째 진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실 1. 60세 이후의 친밀함은 더 이상 즉흥적이지 않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아무 때나 가능했는데 그땐 그냥 분위기만 좋으면 됐어요. 그 즉흥성은 젊은 시절 성생활의 흥미로운 요소였습니다. 계획 없이, 말 없이, 준비 없이 그 자체로 자연스러웠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룰이 바뀝니다. 아직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아무 때나 가능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 진료실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옵니다. 아프지도 않고 다친 것도 아닌데 표정은 무너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친밀한 시간을 가졌지만 몸이 반응하지 않았고 이해보다는 자책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약하게, 부끄럽게, 창피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도하지 않거나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하며 속으로만 조용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한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름은 지훈이었습니다. 69세 건강했고 활동적이었으며 오랜 외로움 끝에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연스럽게 친밀한 분위기가 되었을 때 그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라 생각했지만 몸이 반응하지 않았고 그는 당황해 자리를 피했고 다시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제 남자다움을 잃은 것 같았어요.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 친밀함의 현실을 모를 때 치르게 되는 진짜 대가입니다. 단순히 하룻밤이 실망스러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아에 대한 상실감, 자신감의 붕괴, 마음의 고립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말없이 물러섭니다.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육체적인 거리뿐 아니라 정서적인 단절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커질수록 외로움과 후회, 혹시 나는 끝난 걸까 하는 상실감이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즉흥성이 사라졌다는 것은 친밀함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30대의 친밀함은 생물학에 기반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 그 이후의 친밀함은 의도, 대화, 준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성숙함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준비된 친밀함은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준비된 친밀함은 마법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켜줍니다. 이건 단지 몸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관계를 위한 사려 깊은 예고장입니다. 이는 곧 여러분의 몸에게, 그리고 파트너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소중한 일이야. 이렇게 준비된 친밀함은 혈류를 도와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방해가 되는 약물 복용 시기를 조절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성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무시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실망스러운 감정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심근경색, 뇌졸중, 혈압 급락을 겪은 남성들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준비 없이 몸을 무리하게 몰아붙인 결과였습니다. 친밀함도 신체 활동입니다. 운동과 마찬가지로 존중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점을 무시하고 60대 이후의 성생활을 20대와 똑같이 대한다면 잃는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목숨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 분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좋아하던 일을 하다 갔어요.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수는 욕망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실수는 몸의 신호를 무시한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외면하고 파트너를 동반자가 아닌 관객처럼 대하며 성생활을 연기로 만들면 그 순간부터 친밀함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위험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을 때처럼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셨고 사랑했고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강한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빠른가로도 판단되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는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자신의 몸을 어떻게 존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삶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천천히 가는 건 약함이 아니라 경험이 쌓인 자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침대에서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사랑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이건 연결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입니까? 그 대답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으셨고 예전보다 발기력이 약해졌다고 느끼신다면 이건 단지 성생활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 건강에 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남성들이 발기부전을 민망한 문제, 그냥 나이 탓 혹은 조용히 넘어가야 할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이 있습니다. 발기는 단순한 성반응이 아니라 심혈관 반응입니다. 몸 전체에서 혈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성기입니다. 그리고 혈류가 줄어들었다면 겉으로 보이지 않는 더 깊은 문제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67세의 정우 씨. 결혼 생활 중이었고 파트타임으로 일도 하고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침실에서는 뭔가 달라졌다고 느끼셨습니다. 크게 불편하진 않았지만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죠. 그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때문이겠죠. 박 박사님?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질문을 드렸고 간단한 검사도 진행했지만 무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심장 정밀 검사를 권유드렸고 3주 후 정우 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장 주요 혈관 중 하나가 90% 이상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과부 제조기 위도우 메이커라고 불리는 왼쪽 앞쪽 하행 동맥 LAD였습니다. 수술 후 병상에서 그가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냥 성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가슴 안에 시한폭탄이 있었을 줄은 몰랐어요.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성기의 혈관은 심장보다 더 가늘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먼저 막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혈류가 가지 않는다면 이미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관들 역시 좁아지거나 막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발기부전은 심혈관 질환의 첫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줘. 이 신호를 무시하면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스트레스, 피로, 나이 탓이라고 넘깁니다. 시중에 약을 사서 해결해 보려 하거나 아예 얘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챘을 땐 이미 늦은 경우도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신체적인 위험뿐 아니라 감정적인 상처도 깊다는 점입니다.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간다고 느끼는 순간 자신감이 무너지고 자아상이 흔들리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점점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건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몸을 부끄러움이 아닌 신호로 받아들이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약해진 발기는 몸이 속삭이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도와줘. 비극은 많은 남성들이 그 속삭임이 비명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남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감추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용기 내세요. 심장 검사를 받으시고 의사와 이야기하세요. 조기 진단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 번의 민망한 진료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보내는 10년을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혈류, 호르몬, 스트레스 같은 근본 원인을 치료하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70대 남성 환자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45세가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몸의 목소리를 들었고 너무 늦기 전에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조용히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한 사람과 깊이 연결되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단지 육체적인 관계가 아닌 그 사람의 손길만으로도 존재가 인정받고 마음이 읽히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시간 말입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그런 순간은 점점 더 희귀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60세 이후의 친밀함은 몸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정신, 감정, 그리고 영혼의 연결입니다. 그 감정적인 연결이 사라지면 잃는 것은 단지 쾌락이 아닙니다. 삶의 활력, 의미, 인간으로서의 온기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70대 남성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중 어떤 분들은 평생 회사를 운영했고 가정을 일구었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곤 합니다. 누군가와 가까웠던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마음을 나눈 적이요. 그분들이 갈망했던 것은 성관계가 아니라 정서적인 연결, 따뜻한 손길, 진심으로 마음을 담은 포옹이었습니다. 그 그리움이 채워지지 않은 채오랜 세월 지속되면 우울증, 불면증, 고혈압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심지어 어떤 약도 듣지 않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마틴이라는 74세의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무감각함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떠나보낸 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눈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연결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웃음, 그 손길, 그 온기를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 더 친밀함은 정서적인 약입니다. 파트너와의 스킨십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한 따뜻한 손길도 포함됩니다. 그런 접촉은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을 분비시킵니다. 단순한 기분 좋은 호르몬이 아닙니다. 이들은 기분 조절, 스트레스 완화, 숙면 도움, 면역력 향상, 심장질환 위험 감소까지 돕는 몸의 치유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이 진실을 밀어냅니다. 이런 건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야. 이 나이에 애정 표현이 웬 말이야. 약해 보이는 건 싫어. 그래서 다가오는 손길도 피하고 느낌도 억누르며 감정을 조용히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만들어내는 대가는 생각보다 더 큽니다. 우울 위험 증가, 스트레스 호르몬, 시코르티솔, 상승 면역 기능, 저하 혈압, 상승 뇌 기능. 저하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마음 터놓을 사람이 없어 10년을 단 5년처럼 빠르게 늙어버린 남성들. 그들은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단지 결혼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했지만 마음의 연결은 수십 년째 단절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사시더라도 대화, 우정, 자기 수용을 통해 풍요로운 감정적 삶을 누리는 분도 계십니다. 정서적인 친밀함은 단순한 건강 요소가 아닙니다. 생존의 에너지입니다. 만약 요즘 손길이 싫어졌다면, 누군가와 스킨십을 피하고 있다면, 혹은 이 나이에 애정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정서적인 기아 상태에 빠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연결되기 위한 첫 걸음은 큰 용기가 아니라 작은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파트너에게 마음을 열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그 연결은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합니다. 진짜 친밀함은 젊음이 지났을 때 찾아옵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남는 건 오직 진짜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남성들이 말하지 않지만 거의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외롭고 호기심이 생기고 혹은 그냥 무언가 느끼고 싶어서 손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쉽고 빠르고 비밀스럽고 혼자만의 방식으로 감정을 달래는 그곳, 바로 포르노입니다. 노년의 포르노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30년간 남성들과 함께하면서 본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파괴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변화가 옵니다. 흥분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회복도 느려지고 가끔은 실패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파트너에게 다가가는 대신 스크린 속의 세상으로 조용히 숨어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끔이던 것이 이제는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한 남성을 기억합니다. 71세 해군 출신이었던 명수 씨, 자부심 강하고 유쾌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말했습니다. 아내와는 손 한 번 잡은 지 4년이 넘었네요. 그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말했지만 조금씩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명수 씨는 거의 매일 포르노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였지만 그것은 곧 진짜 친밀함을 대체해버린 습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스크린 속 몸과 현실의 아내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몸, 그 속도, 그 반응, 더 이상 흥미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지루함이 생기고 짜증이 쌓이고
결국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도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게 되었죠. 이게 바로 노년기의 포르노가 가져오는 조용한 대가입니다. 문제는 단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무엇을 못 느끼게 되느냐입니다. 포르노는 여러분의 뇌를 비현실적인 몸매의 끝없는 자극, 감정 없는 반응에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현실에서의 따뜻하고 불완전하지만 진짜인 연결은 지루하게, 심지어 짜증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고 스킨십만으로는 흥분이 되지 않으며 일부 남성은 영상 없이는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중독이 아닙니다. 정체성, 자신감,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변형입니다. 어떤 남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나면 공허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젠 아내와도 아무 감정이 없어요.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오랫동안 가짜 자극에 익숙해져서 진짜를 느끼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포르노 때문에 깨진 결혼을 보았습니다. 외도나 병 때문이 아닙니다. 디지털로 인한 단절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어떤 남성은 자기 몸과 멀어져 갑니다. 화면 없이 감정을 느끼는 법을 잃어버린 채 혼자 속으로 수치심, 죄책감, 외로움 속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이런가? 내가 이상한가? 하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돌아오는 길도 있습니다. 그 첫 걸음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포르노는 단지 흥분을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기대를, 감정을 다르게 학습시킵니다. 끊임없는 새로움, 노력 없는 쾌락, 감정 없는 성관계. 이게 뇌에 새겨진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친밀함은 다릅니다. 진짜는 느리고 불완전하고 감정적이며 신뢰와 대화 그리고 함께 있음 속에 자랍니다. 영상은 금방 끝나지만 진짜 연결은 오래 남습니다. 포르노에서 벗어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진짜 자아, 파트너와의 깊은 유대, 자연스러운 감정과 쾌락, 그리고 회복된 자신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성과나 판타지에 근거한 자신감이 아니라 존재와 연결에 뿌리를 둔 진짜 자신감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아직도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예입니다. 단, 다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번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순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옵니다. 몸이 가벼운 날, 진료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혹은 오랜만에 친구가 야, 너 아직 괜찮네 라고 웃으며 말할 때,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마음이 설레고 감정이 살아나는 순간, 그때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 아직 괜찮은데? 예전처럼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순간 위험이 시작됩니다. 스스로에게 혹은 파트너에게 또는 시간에게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 피어납니다. 난 아직 살아있어. 난 아직 할 수 있어. 계획도 없이, 속도 조절도 없이, 경계도 없이 젊을 때 하던 방식으로 성관계를 시도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사례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60대, 70대, 80대의 남성들이 자존심 하나로 몸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끝에 병원으로 실려오는 일들, 약간의 와인, 복용해야 할 심장약은 생약, 그리고 TV에서 본 성기능 보조제 하나. 그렇게 침실로 들어갑니다. 마치 무대에 오르듯이. 하지만 그 속에서 그의 심장은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혈압은 급격히 상승하고 호흡은 얕아지고 몸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무리한 강도를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한 사람, 74세의 윤기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력 있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고 최근엔 훨씬 젊은 여성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농담처럼 말했죠. 박 박사,
나 요즘 따라잡기 힘들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장은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운동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요. 전 제 한계를 잘 알아요. 긱스하지만 2주 뒤 윤기 씨는 호텔방에서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연인은 당황해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그날 밤의 부담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남자라서가 아니라 노화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은 이렇습니다. 나이든 남성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약할 때가 아니라 아직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 욕망이 증명 욕구로 바뀌고 무모함으로 이어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온몸을 사용하는 신체 활동입니다. 심박수 증가, 혈관 팽창, 호흡 가속이는 마치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지요. 그 언덕에서 천천히 올라가면 경치도 보이지만 몸 상태가 나쁘면 그 언덕은 절벽이 됩니다. 저는 아내를 잃은 여성들과 이야기해 본 적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좋아하는 걸 하다 갔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고통과 후회가 있습니다. 그 죽음은 평온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예방할 수 있었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 자존심이 경험보다 앞서는 것, 파트너를 동반자가 아닌 관객으로 여기는 것, 그 순간 성관계는 사랑의 연결이 아니라 목숨을 건 도박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더 이상 원하지 않거나 매력이 없거나 쓸모없게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또 다른 무리를 부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미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살아왔고 사랑했고 견뎌냈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속도나 강도가 아니라 존재의 진심 그리고 배려에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지혜입니다. 휴식은 포기가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만약 지금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건 사랑에서 나온 건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가? 이 질문이 당신의 삶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많은 남성들이 너무 늦게야 깨닫는 5가지 진실을 들으셨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그저 요령이나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이건 전환점입니다. 삶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택할지를 결정짓는 침묵 속의 지혜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겁니다. 노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몸의 약화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내가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이제 말해도 되는 건가 두려울 때, 내가 겪는 일이 나만의 문제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제 진료실에 들어오면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숨기듯 혼자만의 일이라고 자책하며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수치심이 아닌 이해와 지혜로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낸 5가지 진실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1. 즉흥성의 거짓말. 젊을 때처럼 그냥 되는. 성생활은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좌절과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계획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발기력은 심장의 창성기의 혈류 이상은 심장과 뇌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은 생명을 구합니다. 3. 정서적인. 약으로서의 친밀감. 친밀함은 단지 쾌락이 아닙니다. 그건 정서적 연결,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입니다. 그 연결이 끊어지면 몸과 마음 모두 시들어갑니다. 스도 포르노가 빼앗는 현실감 조용히 우리를 왜곡시키는 것, 그건 단지 영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뇌의 기대치와 감정을 바꿉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증명하려는 순간의 위험, 아직도 할 수 있다는 증명은 가장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사랑은 속도나 강도가 아니라 존재와 연결로 완성됩니다. 이 모든 진실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고, 여전히 느낄 수 있으며, 여전히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혹시 이 이야기 속에 당신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면, 혹시 마음속 어딘가에서 침묵으로만 삼켜오던 외로움이나 상처가 올라왔다면 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끝이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시작입니다. 조용히 사라지지 마세요. 말없이 고개 숙이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이 삶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남은 시간은 더 깊고 더 따뜻하며 더 연결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웃음,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손길과 눈빛 속에서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걸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배우자에게 대화를 요청하기, 의사에게 진심을 꺼내보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기. 나는 아직 사랑할 수 있어. 나는 다시 느끼고 싶어. 나는 괜찮아.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단 한 줄이라도 움직였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텅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열림은 변화의 첫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여전히 듣고 계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함께 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제가 여전히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는 이런 정직하고 진짜 이야기들을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해 전합니다. 침묵 대신 진실을, 포기 대신 삶을,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박현우 올림.